안녕하세요. 1413 소라쌤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딱 눈에 띈 게 바로 이거였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임용고시에 합격했을 때 실제로 봤던 시험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먼저 교육학 시험지를 한번 같이 봐볼까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럼 한번 꺼내 볼게요. 여기 시험지가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게 좀 보관을 하면서 이렇게 얼룩도 묻어 있고 좀 울퉁불퉁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시험지를 보면은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뭔가 초심이랄까?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을 때 그 기분도 좀 느낄 수 있고, 또 제가 이때 당시 시험에서 감사하게도 20점 만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차 시험을 조금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1차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합격을 무사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지를 한번 봐볼게요. 시험지를 넘겨보면은 이렇게 먼저 제가 썼던 초안 작성 용지가 나오는데 뭔가 너무 단촐하고 좀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럼 일단 시험지를 먼저 봐볼게요. 이때 당시에는 시험지를 한번 보면 주제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그리고 장학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 대화 속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뭔가 지저분한 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열심히 하긴 했나 보네요. 이 시험지를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받아들고 뭔가 아는 것들이 다 나온 것 같다? 모르는 내용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 밑에 이 배점란의 표를 보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의 요소들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적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그 뒤에 적용하는 이유, 그리고 여기 보면 PBL에서 학습자의 역할, 그리고 PBL의 문제의 특성, 그 다음에 학습 효과, 이런 요소들 있죠. 이런 요소들이 자세히 보면 동그라미 해가지고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요소들이 동그라미 1번부터 쭉 해보니까 11가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번까지 있었고, 뭔가 어떻게 포장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내가 아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그리고 이 요소들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논술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초안 작성 용지를 한번 봐볼게요. 뭔가 좀 뭔가 만점자의 시험지라 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제가 나름대로 거의 이 논술의 형태를 갖춘 초안 작성 용지를 처음에는 작성을 해보려고 했지만,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 적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11가지 요소들을 포함을 해서 바로 답안지에 적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하다가 결국 여기 보면 결론은 아예 쓰지도 않았죠. 네, 그래서 그냥 밑에 이렇게 아까 제가 찾았던 요소들 11가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면서, 여기 1번부터 썼으면 하나하나 지워나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 논술 시험을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도 한번 봐보면 서론이죠. 서론은 항상 제가 비슷비슷하게 써왔던 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학습 성장, 저는 항상 학습자의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장학 모두가 골고루 잘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할 때는 먼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쭉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과 관련해서 PBL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학, 어쩌고 저쩌고 여러 요소들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다 포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서 저는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보면은 이때 당시의 요소 중에서 보면은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것이라는 조건도 있어요. 사실 이때는 눈에 잘 안 들어왔던 것 같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여러 요소, 이 4가지 요소를 언급할 때 항상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뭔가 그 주제를 자꾸 언급을 하면서 연관시키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아직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살짝 부족한 것 같네요. 제가 따로 이 답을 복기를 해놓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20점 만점이라는 결과를 얻고 나서 주변에서 좀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기억나는 대로 복기 아닌 복기? 적었던 걸 요약해서 정리해 두었던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작성했던 복기라고 하기에 민망하지만 그래도 복기인 파일을 열어봤어요. 이건 제가 따로 인쇄해서 보관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컴퓨터로 한번 켜봤어요. 읽어보면 서로는 역시 아까 말했던 대로 적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이 이 여러 요소들이 학생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거를 썼던 이유는 문제에서 장학에 대한 내용도 묻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학에 대해서 매끄럽게 쓰기 위해서는 역량을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 역량을 키우는 방안으로서 장학을 풀어내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교육과정, 수업, 평가, 장학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안 작성 용지에 1번부터 11번까지 체크하면서 지워 나갔던 그것들을 옆에 두고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제시문이 대화와 그래프 자료가 있었는데, 사실 그래프 자료는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화 글에서 박 교사가 제안했던 것이 워커의 수기 모형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수기 모형은 이렇게 굳이 이거는 안 써도 됐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수기 모형을 적용하는 이유는 실제적 모형이어서 실제 설계 과정을 반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화에서처럼 그 대화에 나타났나 보지요. 개인별 특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나 교과를 중시하는 등 여러 의견을 교육과정 설계 과정에서 공유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논의 결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에서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교육과정,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네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가 된다. 이렇게 계속 언급을 중간에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업이에요. 수업에 있어서는 PBL이라는 모형이 제시가 됐죠. 그래서 PBL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때 학습자의 역할 3가지, 여기 보면은 먼저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학습이랑 협동학습이 병행되어 가지고 다양한 해결책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PBL에 제시되는 문제의 특성. 이건 제가 그때 당시에 아는 걸 모두 적었어요. 복잡하고 비구조화되어 있고 실제성이 있고 다른 지식과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었던 것 같고, 그리고 효과를 한번 보면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흥미나 학습 동기를 자극해 문제 해결력을 높여준다. 결국에는 실제의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 해결력을 높여준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평가로 넘어가죠. 평가 측면 역시 학습자의 개인별 특성 또 나오죠. 반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가 요구된다. 그래서 박 교사가 제안했던 것이 여기 보면은 중거 지향 평가 혹은 목표 지향 평가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개인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이거는 뭘 쓰는 건가 하다가 제가 예측한 거는 이거였어요. 개인차는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면은 극복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을 했고, 두 번째로 능력 참조 평가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원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실제로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장 참조 평가는 처음에 성취 정도를 측정을 하고 이후에 또 얼만큼의 성장이 있었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마지막으로 장학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동료 장학이 나왔기 때문에 동료 장학을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동료 장학 활성화 방안은 이거는 제가 따로 뭘 외우거나 공부했던 기억은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 구성, 원활한 상호작용,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공동체와 같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저는 현재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2개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항상 조금씩 요약하는 식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계속 나오죠. 지금 한 4번 반복됐나? 이런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는 어쩌고, 수업은 어쩌고, 평가는 어쩌고, 뿐만 아니라 장학활동도 활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역시 그쵸, 쓰라는 것만 빠지지 않도록 쓰려고 했고, 최대한 쉽게 간결하게 쓰려고 했다.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그거예요. 원래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교육학 논술을 써보면 항상 그 제한 시간보다 한 10분, 많게는 15분 이렇게 남았었어요. 그리고 분량도 항상 앞장에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그때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러 들어가니까 이때는 평소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한 5분 정도 남겼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량도 앞장을 다 채우고 뒷장에서 한 3분의 1? 많아봐야 절반까지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처음 시작하는 유튜브 영상으로 제 교육학 시험지를 한번 다시 봤는데요.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이때의 마음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께 제가 지금 생각나는 말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교직이수에다가 또 되게 주변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없었고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스트레스보다는 제가 약간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 꼭 즐겁게 수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욕먹을 수도 있으려나? 네, 아무튼 이렇게 제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